첫 번째 땡땡땡땡부터 해보도록 하죠. 보수 정권의 수혜주는 뭐뭐뭐다. 명중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그 신정부 수혜주, 사실 지금 윤석열 신정부가 되었든 아니면 이재명 신정부가 되었든 누가 신정부가 지금 됐어도 저는 이번 신정부의 수혜주는 바이오 제약 바이오, 제약 바이오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이는데 좀 특색 있는 의견일 것도 같은데 신정부 수혜주, 신정부 정책 드라이브 관련 섹터들을 보면은 그동안 계속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두 개의 공식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공식은 직전 정부, 보수에서 보수로 넘어가든 진보에서 진보로 넘어가든 직전 정부에서 드라이브 건 걸 다음 정부가 드라이브 거는 적은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특성은 어떻든 국가적인 이제 전체 생산 부분에 큰 어떤 증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특이점이 나타나야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일단 직전 정부와 차별화된 어떤 정책을 낸다 하는 부분들 그동안 김대중 대통령 정부부터 2000년대 쭉 보면요. 김대중 대통령 정부 출범하고는 이제 정보통신이었죠. IT와 통신, 인터넷. 예, 그렇죠. 이걸로 우리나라 이제 IMF 극복하고 이겨내겠다. 네. 그거였고 노무현 대통령 신정부 나왔을 때는 어떤 섹터에 대한 드라이브를 안 걸었어요. 근데 우연찮게 정권 초기에 황우석 줄기세포 열풍 그걸로 1년 반 동안 이제 맨날 떠들썩하니까 제약바이오가 확 뜨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신정부는 그린 에너지였죠. 그린 에너지. 막 나라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그냥 그린 에너지하고 대통령이 나올 때마다 집중적으로 미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신정부는 초기 시점 딱 두 가지였죠. 하나는 벤처 육성, 또 하나는 그 통일 대박. 그죠? 두 가지 특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신정부 있어가지고는 가장 우리가 최근에도 기억나는 게 이제 수소 산업 그리고 신재생 중에서도 또 이제 뭐 2차 전지나 이런 쪽들. 그러면 직전 정부에서 밀었던 것들은 만약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됐더라도 주로 드라이브를 안 가요. 왜냐하면 어떻든 내가 이제 새로운 정권을 잡았는데 직전 정부를 그냥 승계해서 어떤 정책을 하는 느낌이 있고 색이 안 나오니까 늘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시점, 현재 시점에 있어갖고 어떤 이 정책적인 섹터 드라이브를 걸 만한 가장 요긴한 게 무엇이 있을까? 제가 바이오 제약으로 보는 이유는 좀 단순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올림픽에서 뭐 전혀 그렇지 않지만 한 30개 딴다. 우리나라는 지금 막 뭐 올림픽 하면 육상, 수영이 메달 받치잖아요. 근데 육상은 막 엄청 많이 딴다. 근데 수영은 거의 못 딴다. 이러면은 30개에서 이제 뭐 40개, 50개로 금메달 수를 늘리겠다 하면은 뭘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어요? 수영을 해야겠죠. 수영을 적극적으로 키워야겠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산업들 보면은 뭐 지금 이제 90년대, 2000년대 넘어오면서 대부분의 그 섹터들이 뭐 IT 필두에서 각종 뭐 산업재까지 인류가 아닌 데가 거의 없습니다. 다 기술 수준 인류고 거기에 뭐 그때 이제 경기 수준에 따라 등락이 나타나는 정도지 다 뭐 인류 내지는 초인류죠. 그러나 딱 하나 전 세계적으로 이 뭐랄까요 그 캐파 자체가 워낙 큰데 진짜 육상 수영급으로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아직 뭐 그냥 뭐 기초적인 걸음마 하고 있는 단계가 바이오죠. 바이오 제약, 바이오 시밀러가 그래도 좀 선전한다고 해도 그 시장 전체 규모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전혀 인류다, 초인류다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데가 바이오입니다. 그렇다면은 새로운 지금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 됐지만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됐더라도 지금 단계에서 드라이브 걸기 제일 좋은 섹터 제약 바이오죠. 예를 들어 뭐 이제 IT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우리나라가 인류인데다가 또 기업들이 수익을 많이 내기 때문에 기업이 알아서 이제 R&D하고 계속 키워나가고 발전을 시킬 수가 있는데 정책적인 어떤 효과를 아직 그런 매출에 있어서 충분한 기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효과를 보여줘야 되는 쪽은 바이오다. 이런 개념에서 저는 제약바이오 아마 뭐 이번 대통령이 누가 됐더라도 이 드라이브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거는 데 있어서 제약바이오를 굉장히 걸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이고 지금 보면은 뭐 제약바이오주들 최근 한 1년 반 놓고 보면은 주가도 또 많이 빠지고 그런 가운데서 나름 뭐 차트도 찬찬하게 좀 자리가 잘 잡혀 있고 나름 어떤 모멘텀과 또 주가의 상승을 상당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지금 입장이라고 본다면은 오히려 전혀 엉뚱하게 올해 신정부 또 1년차 초기 시점에 있어서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봅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뭐 이재명 후보나 지금 윤석열 당선자나 얘기했던 부분이 제약바이오 육성이라면 거의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나 뭐 전혀 중심에 나와 있지는 않죠. 그렇죠. 중심에는 안 들어가 있고 그냥 있는지도 뭐 모를 있다 정도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앞전에 그 전에 정권들 볼 때 그 제가 이제
오늘 타이틀이 이제 보수 정권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했었냐면 이게 그 항상 이 보수 정권일 때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와 그 박근혜 대통령 때를 보게 되면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인프라 투자에 밀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인프라 투자에 밀었는데 초기에는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사실 뭐 자전거 관련주라든지 뭐 건설 뭐 이쪽으로 쭉 움직이다가 결국은 나중에 움직였던 건 차화정 시장. 네. 그렇게 됐었고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뭐 스타트업 그쪽하고 이제 내수부양 쪽으로 갔었어요. 그때는. 네. 그래서 그때는 결과적으로 움직였던 게 화장품과 음식료 네. 이런 식으로 그것도 움직였거든요. 중국 효과예요. 네, 중국 효과를 예, 기대하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보수 정권의 특징은 뭐냐면 새로운 산업에 대한 추진은 안 하죠. 왜냐하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결과가 나오는데 오래 걸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보수 정권의 특징은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 이제 과거 이력을 놓고 얘기할 때는 새로운 걸 해가지고 시간이 걸린 거보다는 당장 어떤 걸 해가지고 효과가 바로바로 보이는 거. 원래 이거를 자주 했었던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그 명중 형이 얘기하셨던 제약바이오가 지금 어느 정도 사실 연구개발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나 뭐 신약 이런 쪽은 거의 뭐 근데 그게 우리나라 너무 오랜 수준이- 시간이 걸리는 시간이라. 그러나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뭐 8, 90년대도 IT든 뭐 조선이든 여러 가지 산업들이 이렇게 뭐 초일류가 될 거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했잖아요. 중진국이 그죠. 목표였고 저거 했는데 그러나 우리나라 이 국민들의 또 이런 뛰어난 뭐 지력과 특히 모방 잘하고 모방 속에서 창조 잘하고 이런 부분들로 그 전혀 불모지와 다름없던 그 섹터들을 세계 초일류로 다 만들어냈는데 유독 아직까지도 못 만들고 있는 게 바이오, 제약 이런 쪽인데 과연 앞으로도 못 만들까? 지금은 또 과거의 제약 바이오랑은 상당히 다르죠. 과거 제약 바이오는 그야말로 한 100년, 200년 동안의 순수 기초 과학 그건 뭐 당연히 저 전쟁 치른 나라들 일본, 독일 이런 데가 훨씬 유리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실험도 많이 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또 달라진 게 이제 AI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기반으로 그게 융합이 되는 이제 바이오 신약의 세상이기 때문에 한국이 또 상당히 강점이 있고 또 2020년대에는 세계의 가장 또 중심되는 바이오 제약에 있어서도 초강국으로 확 올라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박사님들이 얘기를 주로 많이 했어요. 저도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하고요. 네. 박준 의원님은 어떻게 관점을? 글쎄요, 저도 바이오 제약주 우리 명진호 운영력다운 생각이죠. 우리가 생각하지 아, 못한 그죠. 쪽에 어떤 그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는데 그럴 만한 충분한 근거는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장 작년도에 어려웠으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작용을 한다 하더라면 바이오 제약주도 저도 개인적으로 작년도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약간 기대를 하고 있는 쪽인데 정책적인 수혜주 쪽은 그래도 일단은 대선 후보들의 그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으로 딱 가시야 돼야 되는 건데 아직 눈에 띄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게 자체는 앞전에 제가 잠깐 아까 명중 형님 말씀하셨던 거에서 제가 덧붙였던 게 뭐였냐면은 이게 원래 그 각 정부가 새롭게 들어올 때 이쪽으로 육성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 결과는 초기에는 그 정책주가 나오지만 실제 결과는 달랐거든요. 그래서 명중 형이 얘기하셨던 제약바이오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잠깐 했던 부분이 초기에 밀었던 거하고 실제 결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노무현 대통령 그 당시에는 이제 바이오테크를 육성한다고 하긴 했었는데 네. 근데 그 당시에 실제로 정말 잘 갔던 거는 조선철강 같은 중국 소비재였고 예. 그 이명박 정권에서는 인프라 투자한다 했었는데 차화정이 가버렸고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는 내수유통하고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을 키우겠다 했는데 스타트업 기업들을 키우기보다는 그러니까 내수 중국 소비재가 가버렸고 그래서 결과는 사실 모르는 부분이고 지금 우선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그렇죠. 약간 좀 다른 거니까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이고 정책 내리기 때문에 그죠. 현재 정권이 출범하기 전에 가장 핫하게 반영될 수가 있는 것 자체가 눈에 확 띄어야 되거든요. 그죠 우선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측면을 본다 한다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 두 개 딱 윤석열 당선자의 정책은 딱 두 가지지 않습니까? 딱 눈에 띄는 거 원전 탈론, 원전 확대 정책, 네. 원전 그래서- 강구. 그다음에 두 번째가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땡땡땡땡 그렇죠. 해주시고. 리모델링이다. 아 리모델링. 압축을 해서 다들 이제 건설 쪽으로 얘기하고 있지만은 아마 우리 그 강제 운용력이 아마 부동산 쪽과 관련된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저는 좀 압축을 해가지고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리모델링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일단은 뭐 윤석열 당선자의 주택시장 정책의 가장 눈에 띈 것 자체는 250만 가구 주택 신규 확대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 250만 가구 중에서 200만 가구가
민간 주택 주도더라고요. 네, 보니까. 민간 주도. 그동안 이제 공공보다 민간 주택 쪽이니까 아무래도 건설업체들이 수혜를 좀 받겠죠. 그리고 또 여기와 관련된 부분 자체가 가장 부분 자체가 규제 완화거든요. 규제 완화 중에서 가장 규제가 심한 쪽이 부동산 시장이니까 예. 그 재건축 시장과 관련된 것들 자체가 이명박 정권 때 같은 경우 딱 뭐 은평, 뉴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활성화 좀 됐거든요. 많이 했죠.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재건축과 관련된 부분 자체도 많이 규제가 많이 강화 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건축 시장 자체가 많이 위축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재건축에 대한 어떤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서 규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는가. 저를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30년 이상 되는 노후화된 주택이 굉장히 거의 많죠. 한 40%가 넘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 특히 이제 수도권이 집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한된 땅이지 않습니까? 지방 같은 게 땅이 있겠지만은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신규 주택보다는 노후 주택 규제 완화를 통해 가지고 활성화시키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리모델링 관련 어떤 종목들이 가장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주가도 보니까 결국 대비되는 것 자체가 리모델링 관련 종목들 대표적인 한샘 같은 경우 보게 되게 되면 박근혜 정부 때 주가가 가장 많이 떴거든요. 그죠. 2015년도에 박근혜 정부 때 그때 신규 주택이 아마 52만 가구 정도 제가 건축이 됐을 거예요. 그때 최고치였거든요. 그때 물론 저건축 시장 자체도 많이 활성화 좀 됐으니까 한샘 주가가 당시 2, 3만 원대에서 14년도 보게 되게 차트 보시게 되게 되면 2, 3만 원대 주가 자체가 30만 원까지 떴거든요. 물론 10배 떴거든요. 그래서 가장 다른 건설주도 다 수혜를 받겠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딱 찍는다면 건자재와 관련된 리모델링 관련된 종목들 한샘을 중심으로 오늘 많이 떴거든요. 관련된 종목들이 네. KCC 글라스라든가 그다음에 LG 하우시스라든가 또 관련된 종목들 건자재 관련 종목들 넓게 보면 많습니다. 뭐 굉장히 많죠. 많죠. 뭐 철근 관련 종목들 다 해당이 될 수가 있는 철근, 거고. 뭐 페인트까지. 그렇죠. 페인트까지. 딱 재건 리모델링 쪽으로 딱 한정해서 본다 한다면 한샘을 중심으로 LG 하우시스라든가 뭐 이건 산업이라든가 그런 어떤 관련 그런 어떤 시멘트도 시멘트는 전체적인 건설 쪽과 관련된 쪽이니까 그쪽이 개인적으로 가장 주가 상승률로 따지면 또 수급적인 여건을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니까 그쪽에서 상당히 좀 기회가 오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3, 14년엔 그 리모델링 이슈가 수직 증축 리모델링 이슈가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 거는 그냥 두고 뼈대는 남긴 채 이렇게 확장하는 그런 개념. 그게 상당히 이슈가 많았는데 지금은 아예 그냥 헐어버리고 그냥 57층 막 진짜 이거니까 더 효과가 클 수도 있겠네요. 네, 뭐 보니까 층수 제한도 완화시킨다는 거잖아요. 네, 서울시가 이미 발표를 했고요. 거의 뭐 35층까지인가 뭐 지을 수 있다는 층수 같은 경우. 그러니까 35층이 현재 제한인 거를 풀었다는 푸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주택시장 가게 되면 수도권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한된 땅을 효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 부분 자체가 정말로 많이 활성화 좀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아까 뭐 원전이라든지 에너지 쪽에서도 원전 관련 쪽은 저는 세주 쪽인데 앞서 얘기했던 저는 그렇게 강제형 운영력에 앞서 얘기했던 동감하는 것 자체가 가장 효과가 빨리 나오는 쪽이 경기도 그렇고 부동산 정책이거든요. 바로 맞습니다. 실적이 연결될 수 있는 것 자체는 원전은 10년, 20년 이후의 시적입니다. 맞습니다. 하나의 원전을 짓기 위해서는 최소한 설계하고 계획 잡는데 10년 이상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원전 강국 진행된다 한다 하더라도 당장 보니까 신한울 3, 4억인가요? 네. 거기는 재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적으로서는 거의 10년, 거의 오래 걸린다는 거죠. 이게 부동산 같은 경우는 당장 리모델링 시장 자체 활성화된다 한다면 1년 이내에 기업들 실적이 바로 꽂히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 원전 관련 쪽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 기업들 실적에.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현재는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어제 오늘 이제 급등을 잘 하잖아요. 현재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뭐 유가가 올라가면서 이제 러시아 문제로 해서 그 부각도 받았고 이제 당선된 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언제까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시장에서 상당히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실적이라든지 나중에 결과라는 부분은 사실 굉장히 오래 걸리는 산업인데 문제는 지금 시장에서는 이쪽이 수혜주로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니까. 그리고 특히나 지금은 수급적인 부분 그렇죠. 자체가 뭐 외국인들이 지금 팔고 있고 기관도 안 사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들 중심으로 움직이는 시장에서
특히나 이쪽 모멘텀은 강하다 이렇게 되니까 언제 정도까지는 더 강세 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제가 답 드려도 될까요? 이건 직전에 뭐 전전주나 항상 이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전 제가 관련해서 항상 단적으로 좋다 얘기했으니까. 예, 윤석열 후보 두산중공 종목도 딱 예, 이재명 후보 뭐 OCI 이렇게 딱 이게 차별되는 저건데 그 효과는 10일 정도 간다고 했죠. 그때 10일 정도? 예, 지금 생각도 한 10일 정도 가지 않을까. 그럼 다음 주까지는 간다는 얘기네요. 예, 한 10일 정도는 하여간 뭔가 사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정부 그 효과에 대해서. 예, 근데 한 10일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또 팔고 싶은 욕구들이 많을까요? 열흘 내지는 지금 그 전부터도 샀던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주식은 그렇게 또 진행될 거고. 예상보다 강하게 움직였던 부분 자체는 우리 강제운영 얘기했다시피 현재 시장의 수급의 주체가 없고 없거든요. 만약에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시장이 가는 장세라 한다면 매수세가 분산되기 때문에 원전 관련 종목들이 이렇게 강하게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뚜렷한 수급의 주체도 없고 주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틈새 장세이기 때문에 이런 제로가 움직이는 강하게 움직이는 장세인데 다음 주에도 아무래도 본다 한다면 FMC까지는 시장의 방향이 설정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죠. 그렇게 본다 아무래도 한다면 경계감이 원전 있으니까. 관련 종목들, 정책 관련 수혜주들이 다음 주 정도까지는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크죠. 그 리모델링 얘기하셨던 이쪽은 꾸준하게 더 갈 수 있다고 보신 거죠? 네, 리모델링 쪽은 앞서 이제 실적이 좀 따라줄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원래 이제, 실적이 받쳐주던 그렇죠. 쪽이니까. 이게 박근혜 정부 시절에 주택시장 자체가 정말로 많이 활성화 좀 됐거든요. 그때 아파트도 많이 지었고요. 정말 많이 지었거든요. 그죠. 결국 이제 2015년도에 미분양까지 발생이 좀 되면서 그때 빚내서 문제였죠. 집사락할 때였거든요. 그때가 좀. 근데 저는 이제 부동산 시장 자체 걱정되는 자체는 250만 가구 정도를 건설하게 되면 그냥 당장에 어떻게 짓는다고 그래가지고 돈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되게 되면 건설주한테는 또 직격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근데- 건설사들도 네. 딱 진짜 수도권 이 재개발 재건축 요즘은 재개발 재건축을 도시 정비 사업 이렇게 표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쪽만 중심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네, 합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시장 같은 경우는 수도권 중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양이 되는데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도권 쪽에서 지을 수 있는 땅은 한계가 돼 있고 지방 위주로서 많이 지었잖아요. 항상 미분양은 지방 먼저 발생이 좀 되는데 그렇죠. 현재 주택시장 자체 위축되다 보니까 미분양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쪽이거든요. 대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조건 집을 짓는다고 해가지고 좋아지는 건 아니고 그 건설회사들의 직격탄 주가가 오히려 빠진 것 자체는 그 아파트를 지어놓고 미분양이 되게 되면 시장 주가 자체가 오히려 상당히 안 좋게 흐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현재 부동산 시장 자체가 금리도 인상되는 시점에서 가격이 좀 다운이 되려고 하고 있는 시점에서 무조건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가지고 지금 건설회사들이 작년도에 아파트를 많이 지으려고 계획해놨다가 하반기 때 거의 다 딜레이했어요. 딜레이했죠. 예. 코로나 때문에 예. 분양 못해서. 코로나 때문에 있지만 주택 가격이 떨어지니까 수익성이 안 받으니까 안 지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추가적으로 올해 공급 확대 정책에 의해서 신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더 짓는다 한다면 그 가격 자체가 유지 좀 되면서 미분양 앞으로 금리가 올라간다 한다면 주택시장 자체가 좋아질 가능성보다는 유식될 가능성이 큰데 무조건 짓는다고 해가지고 건설업체들이 좋아질 수 있는 것 자체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 부동산 얘기를 한번 하게 되면은 네. 끝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만 하죠. 그렇죠. 네. 땡땡땡. 네. 시간 많이 지났네요. 지금 진도가 안 나고 있어요. 예. 저는 이제 보수 정권의 수혜주를 부동산과 오래된 기업들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부동산이란 관점은 이제 박주 의원님 말씀하신 거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어차피 이쪽에 원체 이것 좀 많죠. 종합건설부터 해가지고 방금 얘기하셨던 뭐 그 리모델링 관련된 쪽, 뭐 여러 가지 워낙 많기 때문에 이쪽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고, 제가 오래된 기업이다라고 얘기했던 거 특이하네요.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 그런 관점입니다. 예. 보수 정권일 때는 예. 기존에 있던, 그러니까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려고 하지 않고 예. 기존에 있던 회사들을 어떤 모멘텀을 줘가지고 성과를 자꾸 내는 케이스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명박 정부권 때가 차화정이라는 것도 사실 그 당시에 차화정이 완전히 밑에 깔려져 있었는데 이쪽이 한번 엄청나게 움직였었고, 그리고 그 당시 박근혜 정부 때도 중국의 소비 모멘텀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 내수 관련해서 음식료라든지 화장품이라는 쪽은 사실 성장주가 아니라 그냥 단순 가치주였거든요. 근데 이런 쪽 한번 또 띄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기존에 있는 오래된 회사들 중에서 이제 세제 지원이라든지 뭔가 줄 테니까 니네 이런 거 해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새롭게 뭘 하기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 키를 한번 맞추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